신은 인류의 보편적인 교사이자 수호자이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천사들을 통해 전달된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미지는 아마 자본주의의 제왕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개인주의, 무한 경쟁, 물질적 성공, 실용주의. 이 모든 키워드는 미국이란 나라를 정의하는 데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미국 사회 안에서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설 자리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현대에서 가장 다양하고 가장 많은 영적인 현상들이 보고되고 연구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고차원적인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사례가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곳도 미국이며 정신적 소통법인 채널링을 통해 고차원적 존재들, 영적 존재들과 소통한다는 영능력자들도 주로 이곳에 있으며 수천 건, 수만 건에 달하는 임사체험 사례가 보고되고 연구되어 온 곳도 바로 미국입니다. 또한 퇴행 최면을 통해 영혼의 전생 기억을 되살리는 시도도 미국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마이클 뉴턴 박사나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를 대표로 하는 영혼의 여정을 탐구한 심리치료사들의 연구는 모두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들의 연구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천사와의 접촉 경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앤 웨스터 앤더슨, 트로디 그리스월드와 같은 저자들의 천사 체험담을 기록한 책들은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체험, 신비 체험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문화 또한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 덕분에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물질주의의 이미지와 영적인 현상의 보고로서의 이미지를 동시에 품게 되는 듯합니다. 미국이라는 장소는 물질과 영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이 격렬하게 맞물리고 있는 거대한 실험장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사와의 접촉, 영혼기억, 죽음 이후의 삶, 외계 존재와의 만남, 고차원적 존재들과의 소통. 지금도 활발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런 주제들은 물질 현실 너머에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꾸준히 상기시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사례는 미국의 작가인 조앤 웨스터 앤더슨이 수집한 천사로부터 물리적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사례들로 그녀의 저서인 An Angel to Watch Over Me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앤 웨스터 앤더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자면 그녀는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의 감동과 위로를 전해온 미국의 작가이자 현대의 영적 기록자로 불릴 만큼 의미로운 저술을 해온 인물입니다. 조앤은 특히 천사 체험에 관한 실화를 수집하는 데 집요함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저서들은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천사와 조우한 실화들을 다루는 그녀의 저서들은 종교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도움받은 사람들. 첫 번째, 호련히 나타나 도움을 주고 호련히 사라진 정체불명의 금발소녀들. 7살 아론은 엄마, 밖에 나가서 자전거 타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에 저녁 예배를 하러 교회에 가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인 웬디 씨는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그녀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고 웬디 씨가 현관문에서 아론, 이제 갈 시간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아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웬디 씨는 거리를 살펴보았지만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아론을 찾아서 아론의 친구 집에도 가봤지만 아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었고 모든 아이들이 아론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얘가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웬디 씨는 큰 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슬슬 크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가족들과 이웃들이 전부 협력하여 주변 이웃집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차고와 마당 쪽을 살펴봤습니다. 어머니인 웬디 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경찰관 2명이 와서 신고를 세세하게 접수했습니다. 웬디 씨는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들이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디자인된 자전거에 대해 울면서 설명했습니다. 웬디 씨는 이 상황이 그저 나쁜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던 웬디 씨는 마침내 자신이 속해 있던 교회에 전화해서 사람들에게 아론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회 관리자는 아론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론은 3시간 넘게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웬디 씨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저녁 6시 20분이었습니다. 교회에 전화를 마친 웬디 씨는 거의 즉시 11살에서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금발 소녀 2명이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웬디 씨가 그들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금발 소녀들은 애당초 웬디 씨를 만나러 오기라도 한 것처럼 멈췄습니다. 얘들아, 난 어린 남자애를 찾고 있단다. 그러자 금발 소녀 한 명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는 빨간 머리를 하고 있지요. 금발 소녀 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된 자전거가 있고요. 금발 소녀 이가 덧붙였습니다. 그 애를 봤어? 그 애는 뒷마당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어요. 저는 거기 집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요. 집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다는 얘기에 웬디 씨는 크게 놀랐습니다. 게다가 금발 소녀들이 웬디 씨를 향해 너무나 달콤하게 웃고 있어서 웬디 씨는 그 덕분에 편안해졌습니다. 금발 소녀는 웬디 씨에게 전화번호 숫자를 또박또박 읊어주었습니다. 웬디 씨는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은 여자는 우리 뒷마당에 그 설명과 일치하는 어린 소년이 있어요. 오후 내내 여기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웬디 씨는 전달받은 주소지를 향해 즉시 차를 타고 달려갔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론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론은 자기 자전거를 타고 여러 거리를 지나가다가 같이 노는 새로운 친구들을 찾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론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2명의 금발 소녀는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했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름과 사는 곳과 부모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2명의 금발 소녀는 어떻게 소년의 이름이 아론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어떻게 아론이 사는 집을 알았으며 어떻게 웬디 씨가 아론의 어머니인 것을 알았으며 어떻게 아론이 당시 위치해 있던 집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더욱 이상한 점은 아론이 살던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론을 찾으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와중에도 웬디 씨를 제외한 그 누구도 2명의 금발 소녀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웬디 씨는 그 이후로 금발 소녀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발 소녀들의 정체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웬디 씨는 정확히 6시 20분 즈음에 그녀의 교회 공동체가 아론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했고 잠시 후에 2명의 금발 소녀들이 나타났다는 점을 기억했습니다. 천사로부터 도움받은 사람들 2번째. 차 안으로 납치당하고 있던 소녀들을 구해낸 미지의 존재. 1980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살던 타바타는 9살이었습니다. 당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16세 미만의 아이들은 매일 밤 8시까지 집에 돌아와야 했고 경찰은 통금을 시행하기 위해 동네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학교에서는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경찰관들이 돌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타바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타바타는 매우 신앙심이 깊었는데 때때로 타바타는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주변에 어떤 여성의 존재감을 느껴왔습니다. 때때로 그 존재는 타바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고 타바타는 머릿속으로 대답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두려움과 재미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여기 가지 마 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곤 했어요. 나는 그녀를 민이라고 부르며 그녀가 내 수호천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7살이었을 때 어느 날 밤에 잠에서 깼는데 문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을 봤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실제로 그녀를 처음으로 만나고 있던 거예요. 우리는 대화를 나눴고 모든 대화는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졌어요. 민이는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않겠지만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타바타는 애틀랜타의 모든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안전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니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타바타는 친구인 아만다와 잔디 위에서 한가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녹색 차가 그들 옆에 섰고 운전자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얘들아, 살 집이 필요한 귀여운 강아지들이 나한테 있는데 보고 싶지 않니? 두 소녀는 강아지라는 말에 곧장 반응했지만 타바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타바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아만다는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만다, 멈춰! 타바타가 외쳤습니다. 열린 창문을 통해 남자가 갑자기 손을 뻗어 아만다를 붙잡았습니다. 타바타는 달려가서 도와주세요 외치면서 아만다의 허리를 붙잡은 채로 남자의 소나기에서 아만다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고 남자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죽고 싶지 않아요! 아만다는 거의 완전히 차 안으로 끌어당겨진 상태였고 타바타까지 지면에서 붕 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의 팔이 타바타의 허리를 감쌌고 타바타는 그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뒤에서 타바타를 세게 끌어당겼는데 그 때문에 타바타는 마치 몸이 둘로 갈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그들은 납치 차량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었고 그 차는 빠르게 도주했습니다. 타바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타바타 자신과 친구인 아만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타바타는 자신의 수호천사인 미니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천사가 아직 근처에 있는지 궁금한 상태였는데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천사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실제 사례 2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사로부터 물질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이 두 가지 사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평범한 두 명의 금발 소녀처럼 보였던 이들이 부모의 절망감을 치유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설명할 수 없는 힘으로 두 소녀를 위험에서 단숨에 끌어낸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접하다 보면 천사란 단순히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생하고 살아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들은 늘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반드시 개입해야 할 순간이 오면 지체 없이 행동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천사들은 자신의 사명을 다한 후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그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하게 된다고 합니다. 천사들의 극적인 등장은 우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듯합니다.